여러분 지금 잠깐 하던 일을 멈추시고 손바닥으로 배꼽 주변을 한번 가만히 눌러보십시오. 어떠십니까? 말랑말랑하게 출렁거리십니까? 아니면 딱딱하게 볼록 튀어나와서 손에 묵직한 게 잡히십니까? 만약에 딱딱하게 잡힌다면 잠깐 멈추셔야 합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아무리 적게 먹어도 입에만큼은 절대 안 들어갈까요? 왜 팔다리는 가늘어지는데 배만 자꾸 앞으로 나올까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그 이유를 끝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하게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 들어 생긴 그 딱딱한 뱃살은 단순한 살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 장기를 안에서 썩게 만들고 염증을 끊임없이 뿜어내는 위험한 덩어리입니다. 우리가 흔히 나이살이라고 부르면서 나이 먹으면 다 그렇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젊었을 때 뱃살하고 지금 이 뱃살은 종류부터가 완전히 다릅니다. 젊었을 때 손에 잡히던 물렁살은 피부 바로 밑에 붙어 있는 살입니다. 이건 보기에는 싫어도 건강에는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손으로 집으면 부드럽게 잡히는 그 살입니다. 그런데 나이 들어서 생기는 이 딱딱한 뱃살은 다릅니다. 이건 내장지방이라고 해서 우리 간하고 위장하고 창자 사이사이에 깊숙이 끼어 들어가는 지방입니다. 손으로 집어지지도 않습니다. 안에서 단단하게 뭉쳐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내장 지방이 그냥 가만히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지방 덩어리에서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독소와 염증 물질이 뿜어져 나옵니다. 이 독소들이 혈관을 타고 우리 온몸 구석구석을 돌아다닙니다. 멀쩡하던 혈관을 안에서부터 딱딱하게 굳히고 심장에 부담을 주고 심지어 머릿속 뇌세포까지 조금씩 망가뜨립니다. 그러니까 그 볼록 나온 배는 단순한 살덩어리가 아니라 당뇨와 고혈압과 고지혈증, 그리고 우리가 제일 무서워하는 암까지 불러오는 만병의 뿌리인 셈입니다. 자식들 결혼식장에서 당당하게 서고 싶고 손주들 안아줄 때 가뿐하고 싶은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정말 남의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 걱정만 하지는 마십시오. 제가 오늘 이 위험한 내장 지방을 안전하고 깨끗하게 녹여내는 방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병원에 가서 비싼 시술을 받으시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요즘 지방 흡입이니 지방 분해 주사니 하면서 한 번에 수백만 원씩 받는 곳이 많은데요. 그런데 가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 다니는 동네 마트에서 단돈 몇천 원이면 살 수 있는 아주 흔한 재료, 바로 요거트와 강황, 그리고 후추와 올리브 오일이면 충분합니다. 이 흔하디 흔한 재료들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는 순간 20년 묵은 내장지방을 태우는 강력한 용광로로 변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재료들을 어떻게 조합해서 드셔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 각자의 고민에 맞춰서 당뇨와 변비와 눈 건강까지 한 번에 잡아주는 맞춤형 토핑 3가지, 거기에 운동 안 하고도 뱃살 빠지는 속도를 2배로 올려주는 호흡법까지 아주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끄지 마시고 끝까지만 들어주십시오. 오늘 이 한 편이면 앞으로 들어갈 병원비를 단단히 아껴가시는 겁니다. 자, 그럼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어르신들이 살을 빼겠다고 마음먹으면 제일 많이 하시는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무조건 굶으시는 겁니다. 아침은 물 한 잔으로 때우고 점심은 두부 한 모로 버티고 저녁은 아예 거르고 하루 종일 배고픈 걸 꾹 참으면서 지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몸을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기초대사량이라는 게 뚝뚝 떨어집니다. 기초대사량이 뭐냐면 우리가 가만히 누워서 숨만 쉬고 있어도 저절로 소모되는 에너지의 양을 말합니다. 심장이 뛰고 숨을 쉬고 체온을 유지하는데도 다 에너지가 들거든요. 젊었을 때는 이 기초 대사량이 아주 높았습니다. 그래서 밥을 2~3공기씩 먹어도 다 타서 없어졌습니다. 20살 무렵에 밤늦게 야식을 먹고 자도 배가 안 나왔던 거 기억나시죠?
그때는 우리 몸속 보일러가 아주 빵빵하게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보일러가 낡아버린 겁니다. 오래된 보일러가 열 효율이 떨어지듯이 우리 몸도 예순이 넘으면 기초 대사량이 20살 때의 7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하고 똑같이 먹어도 다 타지 못하고 남아서 그대로 뱃살로 쌓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굶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은 곧바로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뇌에서 이런 명령이 떨어집니다. 어라! 주인이 갑자기 밥을 안 주네. 이러다 굶어 죽겠다. 지금부터 에너지를 아끼는 절약 모드로 전환해라. 그리고 어쩌다 들어오는 음식은 무조건 뱃살로 저장해둬라. 이렇게요. 이게 바로 우리 몸에 새겨진 생존 본능입니다. 먹을 게 귀하던 옛날 옛적에 우리 조상들이 살아남으려고 수만 년에 걸쳐서 진화시킨 능력입니다. 그래서 굶으면 굶을수록 우리 몸은 오히려 살이 더 잘 찌는 체질로 변해버립니다. 게다가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굶으면 지방이 빠지는 게 아니라 근육부터 먼저 빠집니다. 우리 몸은 에너지가 부족해지면 지방보다 근육을 먼저 분해해서 쓰거든요. 왜냐하면 근육을 유지하는데 에너지가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비상시에는 몸이 그 비싼 근육부터 처분하는 겁니다. 근육이 빠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릎 관절은 더 아파지고 기운은 더 없어지고 계단 한 층 오르기가 더 숨이 차집니다. 그리고 근육이 줄어들면 기초 대사량이 또 떨어져서 나중에는 조금만 먹어도 살이 더 잘 찌게 됩니다. 빠져나올 수 없는 악순환의 굴레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굶지 마십시오. 굶는 것은 살을 빼는 게 아니라 내 몸을 망가뜨리는 일입니다. 잘 드시면서 빼야 합니다. 맛있게 드시면서 건강하게 빼야 합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을 먹어야 하느냐? 여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기적의 재료가 등장합니다. 바로 우리 집 냉장고에 하나쯤은 다 있는 하얀 보약, 요거트입니다. 어르신들 요거트 좋아하시죠? 새콤하고 부드럽고 소화도 잘 되고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냥 요거트만 드시면 효과가 절반밖에 안 납니다. 여기에 황금색 가루를 딱 한 스푼 섞어서 드셔야 진짜 효과가 나옵니다. 이 가루가 무엇이냐면 바로 강황입니다. 어르신들 카레 좋아하시죠? 그 카레를 노랗게 만드는 게 바로 강황입니다. 인도 음식점에 가면 밥이 노랗게 나오잖아요. 그것도 다 강황으로 물들인 겁니다. 이 강황에는 커큐민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녀석이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인도 사람들 잘 아시죠? 카레의 나라 인도 말입니다. 그 인도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치매 환자가 가장 적은 편에 속합니다. 잘 사는 나라들하고 비교해봐도 4분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학자들이 이게 왜 그런지 정말 궁금해서 별별 조사를 다 했습니다. 유전자 때문인가, 기후 때문인가, 물 때문인가 다 따져봤는데요. 결론은 매일 먹는 강황 때문이었습니다. 인도 사람들은 하루에 평균 2g에서 4g 정도의 강황을 음식으로 꾸준히 섭취하는데 바로 이게 치매를 막아주는 비결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연구진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 강황 속 커큐민이라는 성분이 새로운 지방세포가 만들어지는 것 자체를 억제한다고 합니다. 새로운 지방은 생기지 못하게 막고 이미 자리 잡은 지방은 굶겨서 줄어들게 만드니 뱃살이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게다가 이 커큐민은 우리 몸 곳곳에 퍼진 염증의 불씨를 가라앉히는 작용까지 합니다. 아까 내장지방이 염증 덩어리라고 말씀드렸죠? 그 염증을 안에서 식혀주는 소방관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이나 어디서 강황이 몸에 좋다는 말을 듣고 강황 가루를 사다가 물에 타서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침마다 강황물을 만들어서 건강 음료라고 드시는 분들이요. 죄송하지만 그건 거의 다 헛고생입니다. 왜냐하면 강황 속 커큐민은 입자가 너무 커서 우리장에서 그냥 물에 타서는 거의 흡수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물에 타서 드시면 100개 중에 99개는 그대로 대변으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내 몸에 흡수가 되어야 효과가 있지.
다 그냥 빠져나가 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비싼 보약을 사서 변기에 그대로 버리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강황을 먹어도 별 효과 없더라 하고 포기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커큐민에게는 아주 재미있는 성질이 하나 있습니다. 물에는 안 녹지만 기름에는 아주 잘 녹는다는 겁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지용성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 기름에 녹는 성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서 요거트가 필요한 겁니다. 요거트에는 적당한 유지방, 그러니까 건강한 기름기가 들어 있습니다. 무지방 말고 일반 요거트에는 3에서 5% 정도의 지방이 들어 있거든요. 우리가 강황가루를 요거트에 섞어서 먹으면 요거트 속 지방 성분이 강황의 커큐민을 싹 감싸 안아서 마치 택시에 손님을 태워 모셔가듯이 우리 몸속 세포까지 안전하게 배달해 줍니다. 게다가 요거트에는 유산균이 가득 들어있지 않습니까? 뱃살을 빼려면 장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 장 속에는 수십조 마리의 세균이 살고 있습니다. 이걸 장내미생물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좋은 균과 나쁜 균이 늘 싸우고 있습니다. 나쁜 균이 우세하면 장이 더러워지고 살이 잘 찌는 몸이 됩니다. 그런데 요거트에 유산균이 들어가면 장 청소를 싹 해주면서 좋은 균이 이기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거기에 지방을 태우는 강황까지 들어오니 그야말로 천하무적의 짝꿍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이제 요거트에 강황을 섞어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우리 어르신들에게만 살짝 알려드리는 1급 비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더 넣으면 효과가 2배, 3배가 아니라 무려 20배까지 좋아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왜 하필 아침 공복에 드시라고 하느냐는 겁니다. 우리 몸은 밤새 자는 동안 음식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위장이 텅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음식이 들어오면 우리 몸이 그걸 아주 빠르게 받아들입니다. 마치 마른 스펀지에 물이 쭉 빨려 들어가듯이요. 그래서 똑같은 강황을 먹어도 아침 공복에 먹는 것하고 배부른 상태에서 먹는 것은 흡수율이 크게 차이가 납니다. 게다가 우리 가는 밤 사이에 해독 작업을 부지런히 합니다. 아침은 그 해독을 마무리하고 새로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이라 이때 좋은 재료가 들어가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이 한 그릇을 드시면 포만감이 오래 가서 점심에 과식하는 것도 막아줍니다. 그러니까 점심하고 저녁이 자연스럽게 줄어들면서 살이 더 잘 빠지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습니다. 뱃살을 빼려면 무조건 윗몸 일으키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윗몸 일으키기를 아무리 많이 해도 뱃살은 잘 안 빠집니다. 왜냐하면 운동으로 특정 부위 살만 골라서 빼는 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뱃살을 빼는 건 결국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대사, 그러니까 에너지를 쓰는 시스템을 바꾸는 일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느냐가 운동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흔히 살은 부엌에서 빠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헬스장이 아니라 부엌이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이 요거트 한 그릇이 바로 그 부엌에서 시작하는 가장 쉬운 첫걸음입니다. 그 비밀의 재료는 바로 우리 부엌 양념통에 늘 있는 후추입니다. 아니, 요거트에 무슨 후추를 뿌려 먹느냐, 이상하지 않으냐 하실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맛이 좀 생소합니다. 그런데 약이라고 생각하시고 드셔야 합니다. 감기약도 쓰지만 우리 몸을 위해서 먹잖아요. 이것도 내 건강을 위한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검은 후추에는 피페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피페린이 우리 몸속에서 정말 기가 막힌 역할을 합니다. 거의 마법사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커큐민이 우리 몸에 들어오려고 하면 우리 간에서는 이걸 낯선 이물질로 보고 빨리 내보내려고 합니다. 간의 원래 역할이 해독이거든요. 몸에 들어온 이상한 물질을 분해해서 밖으로 내보내는 게 간의 일입니다. 그래서 커큐민이 들어와도 간에서 이게 뭐야? 빨리 분해해서 내보내자 하고 처리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 제대로 흡수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후추의 피페리니간의 이 작용을
잠깐만 늦춰줍니다. 마치 문지기한테 잠깐만 눈 좀 감아달라고 부탁하는 것처럼요. 그래서 커큐민이 쫓겨나지 않고 우리 몸에 쭉 흡수되도록 도와줍니다. 후추를 톡톡 뿌리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내 몸을 살리는 신의 한 수가 되는 겁니다. 단돈 몇백 원으로 효과를 20배나 올리는 셈인데 이보다 더 가성비 좋은 건강법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당뇨가 있어서 요거트 먹으면 혈당이 오를까봐 걱정돼요. 또 어떤 분은 저는 변비가 너무 심해서 화장실 가는 게 매일 전쟁이에요. 또 어떤 분은 저는 강황 냄새가 싫어서 도저히 못 먹겠어요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요거트 효과를 한층 더 올려주는 맞춤형 짝꿍 재료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본인 증상에 맞춰서 딱 하나만 골라서 더 넣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나는 당뇨가 걱정된다. 혹은 손발이 늘 차다 하시는 분들은 계피가루를 톡톡 뿌리십시오. 마트에 가면 수정과 만들 때 쓰는 계피가 있죠. 막대기처럼 생긴 것도 있고 가루로 된 것도 있는데 가루로 된 걸 사시면 됩니다. 영어로는 시나몬이라고 합니다. 커피숍에서 시나몬 라떼라고 하잖아요. 그 시나몬이 바로 계피입니다. 이 계피가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천연 인슐린이라고 불립니다. 혈당이 갑자기 치솟는 걸 잡아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거트 먹고 혈당 오를까봐 걱정되시는 분들은 계피 가루를 작은 티스푼으로 반 스푼만 섞어주세요. 식후에 혈당이 확 튀는 걸 꽉 잡아줍니다. 그리고 특히 손발이 차가운 우리 어르신들께 좋습니다. 계피는 성질이 따뜻한 음식이라서 몸을 안에서부터 데워주거든요. 손끝, 발끝까지 혈액순환이 잘 되게 도와줘서 겨울에 손발 시린 분들이 드시면 한결 따뜻해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두 번째, 나는 화장실 가는 게 매일 전쟁이다. 혹은 혈관이 막힐까봐 무섭다 하시는 분들께는 올리브 오일을 추천드립니다. 집에 있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밥숟가락으로 딱 1숟가락만 넣으십시오. 병에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써있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이렇게 드시면 강황 흡수율이 더 올라가는 건 물론이고 또 하나의 마법이 일어납니다. 딱딱하게 굳어있던 장을 안에서 기름칠해서 아침마다 시원하게 변을 보게 해줍니다. 변비 있으신 분들은 그 고통을 잘 아시죠? 화장실에 30분을 앉아 있어도 안 나오는 그 답답함 말입니다. 올리브 오일이 장벽을 부드럽게 코팅해서 변이 미끄러지듯 나오게 해줍니다. 거기다가 올리브 오일에는 올레산이라는 좋은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게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혈관을 안에서부터 깨끗하게 청소해줍니다. 꽉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혈관 청소부 역할은 덤으로 가져가시는 셈입니다. 세 번째, 나는 강황 냄새가 흙냄새 같아서 도저히 못 먹겠다. 혹은 요즘 눈이 자꾸 침침하다 하시는 분들은 블루베리를 한 줌 넣으십시오. 요즘 마트에 냉동 블루베리가 싸고 좋습니다. 한 봉지에 7,000원도 안 하는데 한 달은 먹습니다. 이 작은 열매가 눈 건강에 그렇게 좋습니다. 루테인이라고 하는 비싼 영양제 굳이 안 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요. 이게 뇌세포를 늙지 않게 지켜줘서 치매 예방에도 으뜸입니다. 강황의 커큐민하고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이 만나면 그야말로 뇌 건강을 지키는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무엇보다 블루베리의 상큼하고 달콤한 맛이 강황 특유의 쓴맛을 싹 잡아줍니다. 입맛 까다로운 분들도 어머, 이거 디저트 아니야 하시면서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실제로 겪은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주에 사시는 78되신 백종현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젊으셨을 때 사업을 크게 하셨던 분인데 은퇴하고 나서 활동량이 확 줄면서 배가 점점 나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나이 들어 그러려니 하셨는데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충격적인 소리를 들으셨답니다. 혈당도 높고 혈압도 높고 혈관에 기름이 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백종현 어르신이 제일 마음 아파하셨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손주가 안아달라고 달려와도 배가 불룩해서
제대로 안아 올리지를 못하셨다라는 겁니다. 평생 자식들 앞에서 든든한 가장이셨던 분이 손주 하나 번쩍 못 안아주는 자신이 너무 한심하게 느껴지셨다고요. 그래서 굶기도 해보고 비싼 다이어트 식품도 사봤는데 다 소용없었답니다. 그러다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이 요거트 한 그릇을 시작하셨습니다. 아침마다 플레인 요거트에 강황 한 스푼, 후추 톡톡, 그리고 혈관이 걱정되셔서 올리브 오일을 한 숟가락 넣어 드셨습니다. 처음 한 주는 화장실을 자주 가셔서 좀 당황하셨다는데 그게 독소가 빠지는 신호라는 걸 아시고는 오히려 안심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딱 한 달을 채우셨더니 늘 꽉 끼던 바지가 헐렁해지고 벨트 구멍이 한 칸 줄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손주를 번쩍 안아 올리던 날 손주가 할아버지 가벼워졌다고 좋아하는데 그게 그렇게 눈물나게 기쁘셨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이 한 그릇으로 되찾을 수 있는 모습입니다. 백종현 어르신만 특별해서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자, 이제 그동안 들으신 내용을 구체적인 레시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메모 준비되셨습니까? 첫 번째로 당분이 적은 플레인 요거트 한 컵을 준비합니다. 뒤집어서 당류가 5g 이하인 걸로 고르세요. 용량은 80에서 100g 정도면 됩니다. 두 번째로 강황 가루는 밥숟가락 말고 작은 티스푼으로 딱 한 스푼만 넣습니다. 그램으로 따지면 1에서 2g 정도입니다. 처음 드시는 분은 반 스푼부터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세 번째로 후추를 톡톡 2번 뿌려줍니다. 많이 넣으실 필요 없습니다. 톡톡 2번이면 충분합니다. 후추를 너무 많이 넣으면 맛이 이상해지니까요. 네 번째로 내 고민에 맞춰서 계피나 올리브 오일 혹은 블루베리 중에 하나를 추가합니다. 당뇨가 걱정되면 계피 반 스푼, 변비가 심하면 올리브 오일 한 숟가락, 강황 맛이 싫으면 블루베리 한 줌입니다. 다섯 번째로 노란색이 골고루 돌 때까지 잘 섞어서 아침 공복에 드십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드시고 한 30분쯤 있다가 드시면 좋습니다. 공복에 드셔야 흡수가 훨씬 잘 됩니다. 여러분, 잠깐 우리 내장 지방이 왜 그렇게 위험한지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손으로 잡히는 뱃살, 그 물렁살은 사실 큰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진짜 무서운 건 안 보이는 곳에 숨어 있는 내장 지방입니다. 이 내장 지방은 그냥 가만히 있는 창고가 아니라 하나의 살아있는 공장처럼 끊임없이 무언가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그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게 우리 몸에 좋은 게 아니라 나쁜 호르몬과 염증 물질입니다. 이 물질들이 우리 혈관을 타고 돌면서 혈관 벽에 상처를 내고 그 상처에 기름때가 끼면서 혈관이 점점 좁아집니다. 수도관에 녹이 슬고 찌꺼기가 끼면 물이 졸졸 나오듯이 우리 혈관도 좁아지면 피가 제대로 못 돕니다. 그러면 심장이 더 세게 펌프질을 해야 하니까 혈압이 올라가고 결국 심장에 무리가 갑니다. 또 이 내장 지방은 우리 몸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제대로 못 쓰게 방해합니다. 인슐린은 혈당을 낮춰주는 아주 중요한 호르몬인데 이게 일을 못하게 되면 혈당이 자꾸 높아지고 결국 당뇨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내장 지방 하나만 줄여도 혈압, 혈당, 혈관 건강이 한꺼번에 좋아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그 볼록한 배를 그냥 두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국립암센터를 비롯한 여러 기관의 자료를 봐도 허리둘레가 굵은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당뇨와 심혈관 질환에 걸릴 위험이 훨씬 높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의료진들이 허리둘레를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남자분들은 허리둘레가 90cm, 여자분들은 85cm를 넘으면 위험 신호로 봅니다. 한번 줄자로 직접 재보십시오. 혹시 그 숫자를 넘으셨다면 오늘부터 정말 마음 먹고 관리하셔야 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그런데 사흘 드셔보고 왜 배가 안 들어가느냐고 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립니다. 딱 4주만 버텨보십시오. 4주 뒤에 우리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 제가 주차별로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는 우리 몸이 대청소를 하는 기간입니다. 오래 안 치운 집을 대청소하면
먼지가 풀풀 일어나는 것처럼 처음에는 방귀도 자주 나오고 화장실도 자주 가게 됩니다. 하루에 두세 번씩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건 그동안 쌓였던 독소가 빠져나가는 아주 좋은 신호니까 절대 놀라지 마십시오. 오히려 기뻐하셔야 합니다. 둘째 주가 되면 몸이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눈이 번쩍 떠지고 자리에서 일어날 때 몸이 덜 무겁습니다. 그리고 양말을 신을 때 배가 덜 접히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아침 화장실도 훨씬 편해지고 시원하게 쭉 나옵니다. 셋째 주가 되면 피부톤이 맑아집니다. 강황의 항산화 성분이 피부 노화를 막아주거든요. 주변 친구분들이 어머, 요즘 얼굴 좋아졌다. 어디 좋은 데라도 다니냐 하면서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피부 관리 비법을 물어보는 분들도 생깁니다. 그리고 드디어 넷째 주가 되면 꽉 끼던 바지가 헐렁해집니다. 벨트 구멍이 한 칸 더 줄고 바지 허리춤에 주먹 하나 들어갈 정도로 여유가 생깁니다. 이때 처음으로 체중계에 올라가 보시면 2kg에서 3kg 정도 빠져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딱 한 달만 꾸준히 드셔보십시오. 매일 아침 이 한 그릇이 어르신의 노후를 바꿉니다. 그리고 먹는 것만큼 중요한 꿀팁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운동하기 싫으시죠? 무릎 아파서 걷기도 힘들고 체육관 가기는 더 귀찮으시죠? 그 마음 다 압니다. 그래서 제가 운동 안 하고도 운동 효과를 보는 호흡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요거트 드시고 나서 소파에 편하게 앉으십시오. 텔레비전을 보면서 하셔도 됩니다. 먼저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요. 그 다음에 배꼽이 등에 닿는다는 느낌으로 후 하고 끝까지 내뱉으십시오. 배를 홀쭉하게 안으로 집어넣는다는 느낌으로요. 그 상태로 5초만 버티십시오. 하나, 둘, 셋, 넷, 5. 그리고 천천히 풀어주십시오. 이걸 드로인 호흡이라고 하는데 뱃살 속 근육을 코르셋처럼 안에서 조여주는 운동입니다. 누워서 윗몸 일으키기 같은 힘든 거 안 하셔도 되고 플랭크 같은 어려운 동작도 안 하셔도 됩니다. 요거트 드시고 나서 이 호흡을 딱 10번만 하십시오. 하루에 1분도 안 걸립니다. 그러면 뱃살 빠지는 속도가 2배는 빨라집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어르신의 10년 뒤 건강을 결정합니다. 힘들게 운동하고 굶는 게 아니라 그저 매일 아침 맛있는 요거트 한 그릇을 드시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셔도 아마 궁금한 게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알짜배기 질문 10가지를 뽑아왔습니다. 이거 들으시면 아마 무릎을 탁 치실 겁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집에 시중에서 파는 3분 카레 가루가 있는데 이거 쓰면 안 되느냐고 제일 많이 물어보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마트에서 파는 카레 가루에는 강황만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밀가루도 들어있고 소금도 들어있고 설탕도 들어있고 화학 조미료까지 들어있습니다. 성분표를 보시면 강황은 10%도 안 됩니다. 뱃살 빼려다가 오히려 나트륨 폭탄을 맞으십니다. 그리고 밀가루 때문에 탄수화물이 확 올라가서 혈당도 오르고 살도 더 찝니다. 인터넷이나 마트 건강 코너에 가셔서 순수 100% 강황 가루를 사셔야 합니다. 성분표에 강황만 딱 써 있는 걸로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시장에 가니까 울금을 팔던데 울금하고 강황이 뭐가 다르냐고 물으십니다. 이것도 참 헷갈리시죠? 사실 울금과 강황은 같은 식물입니다. 다만 쓰는 부위가 조금 다를 뿐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필요한 건 커큐민이라는 성분인데 이 커큐민은 울금에도 들어있고 강황에도 들어있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색이 샛노랗고 향이 진한 걸로 고르시면 됩니다. 시장에서 국산 울금 파시는 분들 많은데 그거 사셔도 괜찮습니다. 세 번째는 마트에서 요거트 고를 때의 팁입니다. 요거트 종류가 너무 많은데 뭘 사야 하느냐고 물으십니다. 마트에 가면 떠먹는 것도 있고 그릭 요거트도 있고 과일 요거트도 있고 정말 헷갈립니다. 제가 딱 하나만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트를 뒤집어서 영양 성분표를 보십시오. 거기서 당류라고 써진 숫자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숫자가 5g 이하인 걸 고르셔야 합니다. 10g이 넘어가면 그건 약이 아니라
설탕물을 드시는 겁니다. 달달한 맛이 나는 요거트들은 대부분 당류가 15에서 20g씩 들어 있습니다. 그런 건 무조건 피하시고요. 플레인 요거트 중에서 당류 5g 이하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무지방 요거트보다는 일반 요거트가 좋습니다. 지방이 있어야 강황 흡수가 잘 된다고 했잖아요. 지방이 3에서 5% 정도 들어있는 플레인 요거트가 제일 좋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저는 이가 시려서 찬 걸 못 먹어요 하시는 분들 계시죠? 걱정 마십시오. 방법이 있습니다. 요거트를 전자레인지용 그릇에 담아서 20초만 돌려주세요. 그러면 차갑지 않고 미지근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너무 오래 돌리시면 유산균이 죽으니까 딱 20초만 돌리세요. 따뜻하게 드셔도 강황 효과는 똑같고 유산균도 대부분 살아 있습니다. 아니면 따뜻한 우유에 강황 가루를 타서 강황 라떼처럼 드셔도 아주 좋습니다. 단맛이 필요하시면 꿀이나 설탕 대신 잠시 뒤에 말씀드릴 알룰로스를 넣으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팁입니다. 저는 이거 먹어도 배가 금방 꺼져요. 아침에 먹고 11시만 되면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요 하시는 분들은 삶은 달걀 하나를 같이 드십시오. 우리 나이 들면 근육 빠지는 게 제일 무섭지 않습니까? 이걸 근감소증이라고 하는데요. 60이 넘으면 매년 근육이 1%씩 빠집니다. 80이 되면 20살 때의 절반밖에 안 남습니다. 근감소증을 막으려면 단백질이 필수입니다. 요거트에도 단백질이 있지만 좀 부족하거든요. 여기에 삶은 달걀 하나를 더하면 단백질이 딱 알맞게 채워집니다. 달걀 하나에 단백질이 6에서 7g 들어있습니다. 요거트와 삶은 달걀을 같이 드시면 단백질까지 채워져서 기초 대사량이 올라가고 뱃살이 훨씬 잘 빠집니다. 포만감도 오래가서 점심 전에 배고프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이거 먹고 나서 방귀가 너무 많이 나와서 민망해 죽겠어요. 부작용 아니냐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아닙니다. 아주 좋은 신호입니다. 지금 어르신 장 속에서 대청소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갑자기 유산균하고 식이섬유가 들어가니까 장 속에 있던 나쁜 균들이 싸움을 벌이는 거예요. 이 싸움 과정에서 가스가 차는 겁니다. 청소할 때 먼지가 일어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면 싸움이 끝나고 좋은 균들이 승리합니다. 그러면 속이 편안해지고 배가 쏙 들어갈 테니 걱정 말고 계속 드십시오. 방귀 좀 뀌면 어떻습니까? 건강해지는 소리인데요. 일곱 번째 주의사항입니다. 강황 먹고 칫솔질을 하니까 칫솔이 노래졌어요 하시는데 맞습니다. 강황 색소가 워낙 진해서 그렇습니다. 카레 먹고 나면 그릇에 노란물이 들잖아요. 그거랑 같습니다. 그래서 드시고 나서 바로 양치하지 마시고요. 먼저 물로 입안을 깨끗하게 헹구신 다음에 한 30분쯤 있다가 양치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치아 착색도 막고 치아 건강에도 좋습니다. 노란물이 들까봐 걱정되시면 빨대로 드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 어르신들이 정말 자주 하시는 또 다른 질문 하나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저녁에 먹으면 안 되느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어서 저녁에 먹고 싶다는 거죠. 물론 저녁에 드셔도 아예 효과가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저녁 늦게, 특히 잠들기 직전에 드시는 건 권하지 않습니다. 자기 전에 음식이 들어가면 우리 몸이 그걸 소화하느라 푹 쉬지를 못합니다. 잠도 얕아지고요. 그리고 밤에는 활동량이 거의 없으니까 들어온 에너지가 다 쓰이지 못하고 그대로 지방으로 쌓이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아침에 드시고 정 힘드시면 점심 식사 전에라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저녁에 드셔야 한다면 적어도 잠들기 3시간 전에는 드십시오. 또 어떤 분들은 강황을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안 좋은 거 아니냐고 걱정하십니다. 맞습니다. 뭐든지 과하면 안 좋습니다. 좋다고 해서 한 번에 밥숟가락으로 듬뿍 넣으시면 안 됩니다. 강황도 많이 드시면 속이 쓰리거나 더부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작은 티스푼으로 한 스푼, 그것도 처음에는 반 스푼부터 시작하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면서 천천히 늘려가는 게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욕심내지 마시고 매일 꾸준히, 이게 핵심입니다. 하루에 많이 먹는 것보다 적게라도 매일 빠짐없이 드시는 게 100배 낫습니다. 8번째 생활 팁입니다. 요거트 섞다가 흰 옷에 튀었는데 이게 안 지워진다고 물으시는 분도 계시죠. 당황하지 마십시오. 방법이 있습니다. 강황의 노란색 소는 햇빛을 받으면 날아가는 성질이 있습니다. 주방 세제로 한번 빤 다음에 햇볕이 쨍쨍한 곳에 널어두시면 됩니다. 베란다나 옥상에 이틀 정도 널어두시면 마법처럼 하얗게 변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안 믿었는데 직접 해보니까 정말 지워지더라고요. 9번째는 보관 방법입니다. 강황가루 아깝다고 냉장고에 넣으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냉장고에 넣으면 습기 때문에 가루가 떡집니다. 뭉쳐서 덩어리가 되고 향도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꺼낼 때마다 온도 차이로 물기가 생겨서 더 빨리 상합니다. 그냥 직사광선 안 드는 서늘한 찬장에 보관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밀폐 용기에 담아서 양념 두는 곳에 두시면 됩니다. 개봉하고 나서 6개월 이내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 10번째 당부입니다. 내일부터 매일 체중계에 올라가서 몸무게를 재면 되느냐고 물으시는데 제발 그러지 마세요. 우리 어르신들 몸무게 1kg, 2kg에 울고 웃고 하시는데 그건 그냥 수분이 빠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침에 화장실 다녀와서 재면 1kg 빠지고 물 마시고 재면 1kg 느는 게 체중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허리둘레입니다. 체중은 그대로라도 허리둘레가 줄면 그게 진짜 뱃살이 빠진 겁니다. 꽉 끼던 바지가 헐렁해지는 그 느낌만 믿고 딱 한 달만 가보시는 겁니다. 체중계는 잠시 창고에 넣어두세요. 괜히 스트레스만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저는 몸에 좋은 건 알겠는데 흙냄새가 나서 도저히 못 먹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꼭 계십니다. 아무리 좋아도 맛이 없으면 안 먹게 되죠. 사흘 먹고 포기하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맛있게 드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럴 때 꿀이나 설탕을 넣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뱃살을 다시 키우는 지름길입니다. 설탕 한 스푼이 15kcal인데 매일 넣으면 한 달에 450kcal를 더 드시는 셈입니다. 대신에 마트에 가셔서 알룰로스나 스테비아라는 걸 찾으십시오. 건강 코너나 설탕 파는 곳 근처에 있습니다. 이건 설탕처럼 단맛은 나는데 우리 몸에 흡수가 안 되고 그대로 배출되는 칼로리가 거의 없는 감미료입니다. 이걸 아주 조금만 뿌려주시면 달달한 디저트처럼 정말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맛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꼭 활용해 보십시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도 조심하셔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니까 꼭 들어주십시오. 첫 번째로 임신 중이거나 모유 수유 중인 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강황이 자궁을 수축시키는 작용을 할 수 있어서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며느리나 딸한테 알려주실 때 이 점을 꼭 이야기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담석이 있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강황이 담즙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담석이 움직이면서 통증이 올 수 있습니다. 담석증 치료 중이시라면 의사 선생님과 먼저 상의하십시오. 세 번째로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들도 드시지 마십시오. 강황은 피를 묽게 하는 작용이 있어서 수술할 때는 오히려 안 좋습니다. 수술이 주 전부터는 끊으시는 게 안전합니다. 네 번째로 혈액이 굳지 않게 하는 약을 드시는 분들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와파린이나 아스피린 같은 약을 드시는 분들이요. 강황이 이 약들의 효과를 더 강하게 만들어서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시고 드십시오. 자, 이제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황금 레시피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플레인 요거트 한 컵에 강황 가루 1티스푼, 후추 톡톡 2번, 그리고 본인에게 맞는 토핑 하나를 추가해서 아침마다 드시는 겁니다. 당뇨가 걱정되면 계피, 변비가 심하면 올리브 오일, 강황 맛이 싫으면 블루베리, 이렇게 딱 하나만 골라 넣으시면 됩니다. 정말 돈도 거의 안 들고 만들기도 쉽습니다. 재료비가 얼마나 하겠습니까?
요거트 2,000원, 강황 가루 10,000원짜리 한 통 사면 한 달은 먹습니다. 후추는 집에 있는 거 쓰시면 되고요. 하루에 500원도 안 드는 비용으로 내 건강을 지키시는 겁니다. 비싼 시술 받으러 가지 않아도, 비싼 영양제 사 먹지 않아도 우리가 매일 가는 그 마트에서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딱딱한 뱃살은 단순한 살이 아니라 우리 몸을 안에서 공격하는 염증 덩어리입니다. 그대로 두면 당뇨와 고혈압과 혈관 질환으로 이어지고 결국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밤잠 못 이루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분명히 방법이 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당장 마트에 가셔서 재료를 사오시고 매일 아침 나를 위해 정성스럽게 한 그릇을 만들어 드십시오.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드는 건강 한 그릇입니다. 누가 차려주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우리 스스로 나를 위해 차리는 겁니다. 딱 한 달만 해보십시오. 아침에 화장실 가는 게 시원해지고 양말 신을 때 배가 안 접히고 친구분들이 요새 얼굴 좋아졌다고 물어볼 겁니다. 꽉 끼던 옷이 헐렁해지고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질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까 백종현 어르신처럼 손주를 번쩍 안아 올릴 수 있게 됩니다.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오늘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오늘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그냥 나가지 마시고 아래에 있는 좋아요 버튼, 엄지손가락 모양 한번 꾹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주변에 무릎 아프고 배 나와서 고생하시는 친구분들 계시면 이 영상을 카카오톡으로 꼭 나눠주십시오. 좋은 건 나눠야 복이 들어옵니다. 친구분 건강 챙겨드리면서 복도 함께 받으시는 겁니다. 구독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다음번에도 제가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병원비 아껴드리는 알짜배기 건강 정보를 들고 제일 먼저 찾아오겠습니다. 다음에는 무릎 통증을 싹 없애는 방법이나 혈압을 떨어뜨리는 비법 같은 것도 준비해 오겠습니다. 우리 함께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봅시다. 오늘도 우리 어르신들 건강 지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파이팅입니다.